오늘은 행복한 부부 대화입니다. 우리 부부도 행복하게 대화할 수 있다. 대화가 잘 안 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지요. 사랑이 식었나?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부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싱글 때, 총각으로 있을 때 가장 자신이 없는 게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제가 이제 성장한 좀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주위에 어른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역할 모델,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 못할 것 같다.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을 못할 것 같다. 사실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한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결혼하고 싶구나. 나 혼자는 이제 못 산다. 근데 나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나고 나니까 그게 감사한 것도 있어요. 잘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인데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된다. 그거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좋은 모델을 보거나 이러지 못했는데 대신 겁이 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뭘 했냐면은 책을 읽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을 그 당시에 출간된 책은 대부분 다 읽었습니다. 와. 정리하고 남편은 이렇구나, 아내는 이런 거구나.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 책을 읽으면서 공통점이 부부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부부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를 가장 많이 한다는 정말 거예요. 교과서적인 여러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 내가 대화하는 방법을 물으면 그 가장 많이 하는 시간에서 막히니까 그다음부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했냐면요. 이제 아이 키우는 이야기 또는 저한테는 처가, 아내에게는 친정 또는 또 본가, 시댁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의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대학생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아내도 알게 하자. 또 아내의 친구들에 대해서 나도 알자.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떤 일이 쭉 장소를 하나 찾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 직전에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다가 나랑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랑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어서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이 두 분은 정말 대화를 많이 하시는군요. 서로 알고 있는 게 같으니까, 서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께 인정받는 부부였습니다. 최고네요. 기본적인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부부다. 대화도 많이 하고 책에 나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부부가 되면 대화를 많이 한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아이들은 크고 어느 날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아이 키우는 이야기, 집안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물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도 소중했죠. 좋았습니다. 근데 늘 거기서 거기고 이것만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교지를 갔어요. 그래서 한 2주 있다가 집에 왔는데, 제가 해외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행을 자주 합니다. 이제 돌아오면 아내가 꼭 된장찌개를 끓여줘요. 그리고 웰컴 카드 이런 것도 막 풍선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환영을 해요. 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내가 만든 이 요리를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집에 왔구나 이거를 누립니다. 그걸 느끼고. 근데 그날은 집에 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집이. 오. 내가 오는 시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면 어떻게 하는지 나도 알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요리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 냄새가 나니까. 근데 아내가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저보고 여보 지금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밥 차려줄게. 이거 너무 재밌네 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키우다 보면 책을 많이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드디어 읽고 싶던 책을 읽나 보다. 내가 이해를 했지요. 그래서 나야 뭐 조금 이따 먹어도 되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내 책이에요. 내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추리 소설입니다. 법정 추리 소설. 저는 그런 종류의 책도 많이 읽는데, 그거 읽다가 이 시리즈로 3권을 놓고 갔는데,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표지를 딱 보니까 내 책을 읽고 있어요. 그때 그야말로 할렐루야. 할 얘기가 생겼구나.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을 3권을 내가 없는 그 2주 동안에 다 읽었대요. 제가 놓고 간 책을. 그러니까 제 책장에 그런 책들이 꽂혀 있었고요. 제가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그거 그렇게 재밌어? 정말 재밌다. 막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읽었대요. 거기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 막 재워놓고 밤에 또 읽었대요. 밤새서 읽었어요. 밤새서. 밤을 재밌어가지고. 새서. 남편이 이제 좋아하셨구나. 선교지에 가 있고 없는데 막 남편이 또 그냥 나를 두고 갔구나 이러지 않고 책을 읽은 거예요. 내 책을. 남편의 책을. 평소에 안 읽던 추리소설 책을.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작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책도 썼고 그 작가는 이런 다른 일을 하다가 책 한 권 썼는데 이렇게 막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삶이 바뀌었다. 그리고 다른 작가들 중에 비슷한 그런 장르의 책도 있다. 혹시 당신 그런 것도 읽고 싶어? 그러니까 구해다 달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추리소설에 빠진 겁니다. 법정 추리소설에. 아내가 나한테 맞춰준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럼 아내는 무슨 책을 읽더라? 책장에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봤더니 여성 작가들이 쓴 소설이 있지요. 뭐 다 일일이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런 분들의 책을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로맨스 소설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저는 그런 책 안 읽어봤어요. 왜냐면 그런 책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도망가는 것도 없고, 뭐 차가 부서지는 것도 없고,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겠어요. 반전도 없어요. 그냥 뭐 반전이 아니라 그냥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름답게. 뭐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아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재미있고. 그래서 그런 책을 읽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배웠어요. 서로의 책을 읽는 것도 이렇게 유익하구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모님께서 처음에 추리소설을 딱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약간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히 이렇게 집어들게 되셨는지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한번 볼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나도 원래 책을 좋아하는데 애 키우다 보면 우리가 책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없고 애들은 재워놓고 시간이 남잖아요. 심심하니까 거기 있고. 그러니까 책이 거기 있으니까 남편이 읽다 두고 간 책. 그래서 그냥 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혼자 그 책을 읽는데 근데도 덜덜 떨면서 밤을 새가면서
세 권을 내리 다 읽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네요. 일부러 찾아보신 건 아니고 우연히 그렇죠. 손에 탁 가 그런 있어서. 거예요. 남편과 대화를 해야지 이런 얘기 생각 안 하고 그냥 책이 거기 있어서 읽은 거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 부부는 이런 약속을 했어요. 서로의 책을 읽자. 대화의 소재를 확장하는 겁니다. 잘 찾으셨네.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대화의 소재가 거기서 거기로 끝난 거예요. 맞아, 맞아요. 떨어져. 항상 네. 비슷한 얘기하는 거 항상 같아요. 육아야. 대화의 소재가 늘어나면 딴 사람 만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는 중보기도 강의를 하는데 중보기도에 대한 책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잖아요. 내 책을 읽어갖고 나한테 맞춰주니까.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소설도 읽다가 이렇게 중보기도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책을 읽는데 아내가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읽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했죠. 그 기도하다가 그 밑줄을 그은 내용을 제가 기도 중에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기도 중에, 저희 부부가 기도 중에 당신 그 책 읽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지금 말한 내용이 그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당신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책에 관심 있는 거 보니까 나에게 관심 있는 것 같다.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 전략, 역사 이런 책을 많이 보는데 그 책을 또 아내가 읽은 거예요. 뭐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있고 약속입니다. 서로 책을 읽을 때는 우리는 이제 메모를 해요. 메모할 때, 우리 아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우리 아내도, 남편이 이런 걸 중요시 여기네. 어떤 때는 이제 겹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와. 서로를 배워나가게 되고. 그래서 책을 읽다가 더 이제 늘렸죠. 이거 재밌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교대로 서로의 좋아하는 그 장르를 교대로 봐줍니다. 내가 볼 때 옆에 앉아 있어줘요. 아내가 볼 때 내가 앉아 있어줘요. 와, 그거 쉽지 않은데. 가끔 피곤할 때 졸릴 때도 있어요. 이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 그래도 끝까지 앉아 있고 물어봐요. 당신은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좋아? 물어보면 얘기를 해주죠. 그렇구나. 아내가 최근에 저랑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에 차가 너무 많이 부서지더라. 좀 아깝더라.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통해서 차가 홍보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PPL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서로의 대화의 소재가 늘어나요.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 사랑합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아이들 잘 키워야 되지요. 그런데 부부가 되어서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대화 시간이라면 대화가 즐거워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내용을 즐거운 태도로 하는 것보다 즐거운 소재로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거, 또 아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화의 소재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할 때 관심사를 좀 바꿔라 이러지 말고 대화를 확장하는 겁니다. 서로의 관심사로 그걸 서로 배우는 거예요. 되게 부끄럽네요. 이제 영화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편은 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만화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남자, 그 예, 여자. 뭐 그런 네. 거요. 뭐 그렇게 해서 시리즈로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봐주길 원해요. 네. 이상하게 저는 보다 잠이 오거나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를 왜 보나, 왜 감시하나, 기분 나쁘다 했는데 이 아내가 지금 재밌게 나랑 보고 있나 확인한 것 같고 지금 너무 부끄러운 게 영화도 항상 고르면 뭐 음악 나오는 영화 있죠. 네. 남편 거기서 뭐 감성적이시구나. 남자가 구름, 하늘, 바람 네. 이런 거 좋아해요. 멋있다. 그럼 나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보지만 그렇게 스릴러가 좋다? 나 좀 스릴러 좀 틀어주면 안 되겠니? 막 이런 식이라서 남편을 좀 더 이해하게 됐네요, 오히려. 서로 약속하면 되죠.
서로 교대로 봐주는 한 거예요. 번씩. 네, 그게 그렇구나. 딱 1대1 이런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태도로 서로의 관심사를 함께 공유함으로 대화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화의 폭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겠네요. 내가 이 다양한 영역에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네. 와. 그러다가 싸우게 된 거예요. 다행이다. 여기도 싸워. 네. 내가 화를 낸 거예요. 예. 아내가 화를 낸 적은 많이 없는데 내가 화를 낸 거예요. 제 주위에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해졌어요. 한때 뭔가 내 진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 그러니까 나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 부부가 이제 함께 결정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집에서 대화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또 다 아는 사람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불편했어요. 애들이 없을 때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집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향후 몇 년에 영향을 주는 어떤 결정들인데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면 아내가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다가 갑자기 가스레인지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가는 거예요? 격한 공감. 그리고 또 얘기하다가 네. 세탁기. 네, 그렇죠. 네. 나는 지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그리고 오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게 맞장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는 나만큼 이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아내가 이제 가스레인지가 없는 곳, 세탁기가 없는 곳을 이제 찾아본 거지요. 문 열고 못 나가는 곳, 운전할 때 오. 조수석에 타 있으니까. 그치. 이제 그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둘은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이 가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정도 운전하게 됐어요. 1시간. 그러면 이때 1시간 분량의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표정이 좀 이렇게 찡그러져 있고 힘들어해요. 나는 또 이제 화가 났지요. 나는 이게 중요한 얘기고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왔고 오늘 이걸 꼭 얘기해야 된다. 이거 우리 부부의 공동의 문제다. 결정이다. 공동의 문제다. 근데 왜 말을 안 듣냐? 막 운전하다가 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날 따라서 막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그게 아니고 멀미가 나요. 그리고 나서 여보 그냥 운전할 때는 앞을 보면 좋겠어요.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불안해져요. 그치. 그리고 나서 키가 아파요. 주로 조수석에 앉잖아요. 여자들 중에 조수석에 주로 앉는 분들 중에 이 한쪽 귀가 빨리 나빠지는 분들이 꽤 있대요. 하도 내가 크게 말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청년 설교를 정말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게 큰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제스처를 여보 이건 이런 거야. 그리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내용을 얼굴에 담아서 말하다 보니까 맞아. 여보 당신 너무 그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으면 좋겠어. 무서워.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더니 좀 있다가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집에 가면 가스레인지, 세탁기. 세탁기. 그러다가 내가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둘이 정말 이렇게 티격태격을 넘어서 막 서로 싸우기 직전까지 갔는데 도저히 운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지요. 그래서 아내가 좀 안정되기를 기다리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둘이 얘기하다가 말다툼을 했는데 그때도 운전할 때였어요. 그게 두 번이 이제 겹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도 당신이 내 말에 관심이었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게 아니고 기가 아픈 것, 기가 아팠었냐? 멀미가 났었냐? 아니면은 내가 여기 전방 주시 앞을 쳐다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쳐다보니까 불안했었냐? 그랬었대요. 그때 안 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화하면서 좀 어려웠을 때를 쭉 찾아봤더니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공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화에 차에서 운전하면서 대화할 때는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실습을 했죠. 그럼 우리는 산책할 때 이야기하자. 근데 산책할 때 이제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산책할 때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산책할 때는 그래요? 아내는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멈춰요. 정말 날아가는 나비 하나에도 반응을 해요. 어머, 천상 여자시다. 소녀, 소녀. 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산책할 때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실습을 해봤어요. 거실의 대화, 어머, 침실의 대화를 구분해봤어요. 어머. 산책 중의 대화, 운전 중의 대화를 나눠봤어요. 어머. 처음에는 좀 어려워 잘 안 됐는데 몇 번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싸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운전 중에는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설교 중요해요. 중에 또는 성경 읽었던 이야기, 오늘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어땠는지.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할 때도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터를 걸쳐서. 자, 기본적인 대화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대화. 즐거운 대화는 대화의 소재를 확장해라. 서로의 관심사에 대화를 해라. 세 번째는 지혜로운 대화. 그거는 막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영향, 시간의 영향. 남편이 술 마시고 한번 이렇게 술 취했다. 그때 대화하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시간의 영향. 그때는 피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가르칩니다. 애들이 이제 식당 가면 막 떠들 수도 있지요. 그거 안 된다. 막 붙잡으러 다니고 효과 없어요.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도덕은 이런 거야. 갔다 와서 너희도 오늘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기가 중요해요. 내용이 아니라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대화하면 좋은지를 찾아봤더니 이 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시간의 영향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잘 풀렸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때 차에서 내가 하려고 한 그 얘기. 그거 언제 하냐. 이거 해야 되는데 나 혼자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부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싸우다가 더 이상 이렇게 말다툼하지 말자. 그것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차에서는 옛날에 좋았던 이야기, 오늘 오면서도 우리 어디 살 때 좋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추억에 잠겨서 왔어요. 또 오늘 읽은 성경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운전 중에는 그런 얘기 하자. 산책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침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자.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부부의 친밀감, 스킨십 얘기를 할 때 하겠지만은요, 우린 침실에서요 정말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거실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이야기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 결정해야 되는 이야기, 민감한 이야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부 회의 시간을 만들었어요. 직장에서 회의하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했어요. 너무 바쁠 때는 3주에 한 번, 2, 3주에 한 번씩 주로 이제 서로 일정표를 보고 비는 시간에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오전이라든가 이렇게 하나 정해서 이때는 가스레인지 가면 안 되는, 이때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 회의 시간이에요. 부부 회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하는데 서로에게 부탁을 했죠. 부부 회의 시간에 내가 아내에게 당신이 생각을 좀 하고 와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이때 막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 하자. 이번에는 우리 집안의 재정 상황을 서로 좀 이렇게 확인합시다. 또 아이들의 진로 문제를 이때 결정합시다. 그 부부 회의 시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있으니까 평소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토요일만 기다리면 돼요. 하기로 한 날. 나올 때 굳이 할 필요 없고, 시간이 있으면은 추리소설 이야기, 영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부부 회의 시간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부탁한 거는 꼭 생각을 하고 와라. 근데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거는 좋아요. 내가 생각하고 회의할 테니까 당신은 부드럽게 얘기를 해라. 좀 천천히 이야기하고 낮은 소리로 얘기하고. 근데요, 신기한 게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아내랑 오늘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요. 생각을 하고 아내가 이제는 세탁기한테 안 갈 거야. 이때는 함께 결정할 거야. 이걸 미리 알고 있으니까 목소리 커질 일이 없어요. 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중요한 결정들 또는 급한 결정들 이런 걸 부부 회의 시간에 몰아서 하니까 다른 시간에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사는 재밌는 이야기, 취미 생활, 영화 본 거,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대화를 안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지금 밖에서 일하고 너무 지쳐서 들어왔다. 우리 남편은 대화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재밌는 대화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또 반성하게 되네요. 아, 여기 뭐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없고, 아, 진짜. 아, 남편이 퇴근하고 딱 오면, 네. 아, 하루에 모든 얘기를 다 쏟아내느라고 저는 바쁜 스타일의 네, 여자고. 애 이야기 애 해갖고. 얘기. 네. 오늘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반찬이 그렇게 카레가 나왔는데 당근을 안 먹었대. 네. 여기서부터 다 얘기해야 됐는데 사실은 남편하고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맞는 대화가 또 있었을 텐데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구분해 보세요. 퇴근한 다음의 대화, 출근하기 전 대화, 휴일의 대화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해서 지혜롭게 그러네요. 구분하면 대화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우린 너무 지쳤다. 말하고 싶지 않아. 맞아요. 재충전이 필요해. 아니 제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해야 된다는 건 어설프게 알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직장에서 막 상사랑 좀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좀 다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듣고 이걸 좀 같이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빠 그거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는데 남편이 귀찮아. 얘기하기 싫어. 않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날이 주말이었어요. 네. 오. 주말에 맞는 대화. 오. 그 저는 나름 아니, 방청객 분들 가지고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체력이 없고 의지력이 떨어졌을 때는 쉬는 게 중요해요.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난 사랑이 식은 줄 조금 알았어. 이따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침묵도 대화의 한 방법입니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침묵이 대화야. 전 수화할 것 같아요. 침묵하면. 기본적인 대화를 하면 아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구나 이게 이제 신뢰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니면 아이들이 혼사를 앞두고 있고 하면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을 할 때는 내가 막 그냥 생각났을 때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우리 남편과 부부 회의 시간에 이건 해야지. 한번 내 속에서 되새겨 보는 겁니다. 결정을 위한 대화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메모해놓고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죠. 부부가 함께 부부 회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부부의 시간. 그래서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매주마다는 너무 어려워도 아니면은 혼사를 앞둔 때는 의논할 게 많으니까 우리가 한 3일마다는 합시다. 이런 약속 아니면은 뭐 아카데미 수업 보고 나서 합시다라든가 뭔가 이렇게 주기성을 갖고 뭐든지 미리 결정하면은요 모든 남편들이 이 대화를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도 그런 거예요. 미리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좋은 얘기면 좋겠는데 당신 이번 주에 등산 가서 어땠어요? 하면은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우리는 막 노력을 했는데 아내에게 축구의 규칙을 알려주려고 업사이드나 이런 걸 알려주려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도 그 시간이 즐거웠지요. 서로에게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나는 축구에 대한 책도 봤습니다. 나랑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축구에 대한 책도 막 꽂혀 있습니다. 우와. 축구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책을 책이죠. 예, 그거 좋지요. 네, 그거 아내에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걸 봐라. 그래야 나와 대화한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아내가 결정한 거예요. 남편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남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어라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근데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도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어머.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노력하는구나. 나랑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잘 몰라도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네. 되게 좋아한다는 말씀이시죠, 남편들은? 아니, 왜냐면 저도 그 남편의 관심사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 남편 경제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전 잘 모르겠어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보다가 맨날 포기하고 보다가 포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아니야. 약간 남편은 선생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대화하는 그렇구나. 아내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맞아. 그 책을 축구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축구를 같이 봐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모든 걸 떠나서 무조건 골을 넣으며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팀이 골을 먹었는데도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포츠 아나운서 할 때 네. 축구 전문 아나운서예요. 네. 그러네. 저도 축구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경기장 같은 데 같이 가고 해서 하면은 진짜 네. 좋으시겠다. 취미가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네요. 우리는 이제 같은 취미를 가지면은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서로의 취미를 각자 하도록. 아내는 꽃을 키워요. 저는 또 자전거를 탈 때도 있었고 제가 비 오는 날 자전거 타러 나가면 아내가 그런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비가 멈추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지 않게. 비 오는 날 타는 걸 좋아하니까 비는 계속 내리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쁜지요. 내 즐거움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취미를 하나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대화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폭! 네, 대화의 폭을 넓히고 시간과 공간에 맞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행복한 부부 대화가 가능합니다. 와. 사랑이 식은 거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얘기하면 이렇게 부부 대화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있으니까 평상시에 잔소리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꼭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 서로 이렇게 안 듣는 거 있죠. 네, 네. 그거를 대화 시간에 하니까 아주 진지하게 나눌 수가 있어서 그리고 부담 없이 지금 대화 시간이니까 하니까 이걸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에게 정말 잘 스며들어요. 잔소리 그래서 안 해도 그게 딱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부부 자체가 안 되게 대화에 돼요. 더하기와 빼기 기대가 되죠. 너무 기대가 돼요. 남편과 아내가 그거 함께 보고 배워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제가 잔소리를 항상 남편 운전할 때 뒤에다 대고 했거든요. 네. 아니, 자꾸 뒤로 듣더라고.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너무 좋아요. 다음 주 완전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너무 네, 더하기 빼기 정말 기대 많이 네. 하고요. 하지만 다음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 다음 시간이라는 시간. 거. 네. 다음 시간은 어떤 사모님께서 건가요? 네, 어떤 주제로? 사랑이 필요한 아내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아내. 우리 얘기. 예. 아멘, 아멘. 진짜. 열심히 들어야 되겠네요.